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긴 시간을 잘 담아 왔습니다. 10주가 언제 다 가나 해도 벌써 10주째예요. 금방 갑니다. 우리가 20살 때 언제 30 되나 했더만 벌써 환갑이 다 돼요. 환갑이. 금방 갑니다. 그것처럼 저는 늘 짜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안 넘을 줄 알죠. 저는 늘 짜할 줄 알았어요. 저는 50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50이 넘어 있네요. 그리고 정말 흰수음이 날 줄 몰랐지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힘껏 당긴 시가 손끝을 떠나는 순간 정말 시간은 어떻게 손살처럼 탁 나오면 샥 지나가는 손살처럼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화살 하나 더 장전. 자, 여러분은 화살이 몇 개 남아있는 것을 잘 가늠하셔야 됩니다. 이번 생이 끝인지 또 화살통에 화살이 잔뜩 있을지. 화살통에 화살이 잔뜩 있으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번 화살이 마지막 화살이 돼야 돼요. 이번 생이 마지막 화살로. 그래서 화를 안 써도 되는 한 단계 더 성천, 성하, 성급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공부가 기초가 될 것이고, 이 공부를 함으로써 건강에 도움될 것이고, 영성을 단단히 수행하는, 영성을 단단히 지키는 그런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로지 수행의 가장 핵심 비법은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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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 숨결을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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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 고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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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라. 그럼 내 숨결만 바라보게 되면 공력이 서서히 서서히 증가하고 그 숨결 속에 기가 있고 그 기 속에 정보가 있고 그 기 속에 지혜가 상승될 수 있는 에너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숨겨져 있고 안에 해답을 주는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력 상승하고 지혜와 지식 그리고 영적 성화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건강기공 채널에서는 오로지 기로서 승부를 걸고 제가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예시이고 하나의 정보일 뿐 실행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으리라 봅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결과와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제가 방법을 여러 가지 예시와 빗장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하나의 답은 이야기했는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여러 방편을 써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호흡을 잡고 단산배공을 하고 공명을 하고 그게 딱 되면 그 뒤부터는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해지고 10주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요점 정리해서 군더더기 싹 다 떼내고 필요한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공부가 엄청 빠르게 수승돼요. 1주차의 호흡법부터 10주차의 호흡까지 그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행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결과와 제가 바라는 결과가 반듯하게 일어납니다. 그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공간 속에 제가 약속을 띄웠기 때문에 실행해서 결과 창출한 여러분 모시고 또 제가 새로운 정보를 인연따라 계속 전달하는 것은 저의 미션.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도움된다면 그 방법을 제가 잘 요점 정리에 뼈를 발라서 가시 띠내고 비늘 치고 잘 구워서 맛있게 상에 차려서 이렇게 촥 대접하니까 여러분들은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항상 이 수업은 1조부터 10조 끝나고 다음 기수 할 때마다 수업은 자꾸 바뀌어요. 수업은 계속 바뀌어요. 그럼 이게 부정확하지 않는가? 수업이 바뀌면 맞냐? 저도 진화하고 여러분들도 진화하고 모든 배경이 환경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애것은 좋은 것이요. 끝까지 이 방법만 학습 고대하라, 이 방법만 계속 하라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세대는
지금은 말 그대로 양자 시대로 진입하는 그런 시대, 스마트로 지나서 양자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정보는 묵은지가 돼가지고 묵은지 오래 묵히면 처음에는 고약하고 먹기 힘들어요. 물론 푹 우려가지고 푹 삶으면 맛있지만 신선한 햇김치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정보, 늘 변화된 정보, 겉절이를 다르하지만 핵심은 도통의 기본 조건 호흡이다 하는 것은 변치 않아요. 단지 시대에 맞게 제가 스마트폰을 AC를 들고 양자를 AC 들었을 뿐이지 이미 15년, 20년 전에도 이 양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길을 응용시켜서 그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지금 양자도 사실은 기초거든요. 지금 양자를 인간이 다 못 푸는데 이 역시도 기에 빗대 보면 그 답은 다 있거든요. 양자도 일부거든요. 기계 양자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양자도 기의 에너지 일부예요. 우리 우주 전체를 다 몰라서 다 해석 못하듯이 우리 지구 행성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듯이 양자도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의 세상은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그냥 내려놓고 호흡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그리고 깨어 있음으로써 다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스승이 되어서 후학을 반듯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지금 축대를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색깔과 여러분들 모습대로 정확한 공부를 또 업데이트해서 전달할 수 있고 그런 무리들이 생김으로써 하늘에 떠있는 총총한 별처럼 그런 무리들이 우주 공간에 총총히 뜰 것을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고유의 그런 무리를 이루어서 또 세상을 밝게 빛내고 깜깜함을 밝히고 양기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관천호흡입니다. 그냥 이름은 제가 지은 거예요. 관천호흡이다. 이 여러 가지 호흡법 중에서 마지막 호흡 시간에 마지막 호흡을 마무리할 때 이 관천호흡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 관천은 말 그대로 터널관, 천은 하늘 천자. 터널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을 하는 호흡법이다. 그래서 관천호흡을 짜았어요. 자, 관천호흡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천호흡이란 백회와 회음 혈자리에 육각 수중 기둥을 씌워서 우주 에너지 기운을 백회로 통해 끌어당기고 땅속에 있는 자수중 기운을 담아서 물 에너지를 회음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음량을 상하 교차하여 송하체를 당금질하여 단시간에 활성화시키는 호흡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의식을 가지고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관이 쉬워지고 화기가 늘어오고 수기가 올라왔으면 여러분은 이 수업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은 분명히 읽었는데 이것이 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안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막조막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끝없이 반복 수련함으로써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과 생각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경지를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옮길 때, 에너지를 전달할 때, 물을 옮길 때는 호수관이 필요하고, 전기를 옮길 때는 전기관이 필요해요. 전기선이 필요해요. 전기선. 그럼 길을 옮길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되네요. 하지만 길을 옮길 때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기가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간 속에서 터널이 생겨서 그 터널을 통해서 상대한테 전달이 돼요. 모든 것은 집을 사고 있다. 이 허허벌판처럼 넓은 대지가 허허벌판처럼 넓고 터널이 없는 것 같은데도 우주에서 보면 지구락하는 터널 속에서 지구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 천부경이 나오거든요. 모든 것은 감싸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처음에 그 번뜩 이해가 안 됐는데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행성, 달도, 토성도 뭐 에너지가 감싸고 있어요. 그 세상에 감싸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몸도
8만 개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도 인간의 이 가죽이라 하는 게 감싸고 있어요. 그 알몸으로 덜렁덜렁 댕기니까 남들이 숭하다 하니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또 감싼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육각 기둥, 육각이라 하는 가장 완전한 육면체를 가지고, 그럼 육면체가 왜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자연에서 찾아보면 가장 수명이 긴 거북이 등에 있는 모양이 육각 모양이고, 가장 음식이 상하지 않는 꿀벌의 벌집이 육각이에요. 육각. 그리고 자수정의 결정체가 육각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고 단단하고 싱싱하게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위가 육면체예요. 육면체. 그래서 육각기둥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이 자수정이라는 말도 우리 공간 속에 있는 인간한테 이로운 에너지를 가장 잘 땡길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수정이에요. 자수정과 백수정이 있는데 그 수정이 가장 인간의 영성을 맑고 깨끗하게 땡겨주거든요. 그래, 백수정은 영성을 맑게, 자수정은 에너지와 능력을 맑게 해주고 육체를 맑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백수정과 자수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육각수정 중에서 본인이 영적으로 능력이 강하게 성장한 사람은 백수정, 사람을 치유하고 지혜롭게 많은 능력을 쓰고 싶으면 자수정, 그렇게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머리 위에다 딱 씌워요. 딱 씌워 이것을 어디래? 안테나 꼽듯이 쭉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육각기둥을. 어디까지? 지구 막까지. 거기다 뽕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 위에까지 깔때기를 쭉 뽑아올려가지고 지구락하는 기막, 지구락하는 막 위에다가 똥 올리는 거예요. 육각기둥을 쫙 뽑아 올리는 거예요. 지구 위에 뻥 뚫고 지구 위에다 이렇게 육각기둥을 여러분들 의식 크기만큼 이렇게 육각을 치는 거예요. 저 여의도만큼, 축구장 넓이만큼 이렇게 크게 빵 뚫어도 되고, 그냥 팔 아래만큼만 뚫어도 돼요. 육각 수정을 올려서 거기서 우주의 에너지를 땡기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공간 속 에너지를 빗장을 통해서 세포로 바로 땡기는데, 그것은 몸을 단련하고 활성화시키고 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수업은 의식을 극대화시켜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다른 데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육각 기둥을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바로 손가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흡수하는 공부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기경팔맥과 대주청과 대맥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빗장으로 말 그대로 빗장 수련을 하였고, 동공 수련을 하였고, 그 다음에 파동, 공명 수업을 했지만, 지금은 오롯이 손과 체만 활성화시키고 오롯이 극대화해서 인당을 활성화시키는 수업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각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화기, 전기를 바로 100km 땡겨 내려서 이 100km에서 인당, 그리고 쭉 내려가서 단전, 그리고 회음, 그리고 땅을 관통하여서 땅 속에다 지간을 쭉 내려서 땅 속에 여러분들 의식 수만큼, 호흡 수만큼 하나 셀 때마다 100m, 두 개 셀 때마다 200m, 세 개 셀 때마다 300m, 여러분들의 날숨 길이만큼 1초마다 100m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 10초 동안 날숨할 수 있으면 100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 그 의식을 쭉 내려가지고, 그러면 큰 암석이 나와요. 암반이. 청색 암반이 나와요. 그 청색 암반을 그대로 관통시켜 내려가는 거예요. 청색 암방이 그냥 물 녹듯이 서르르 아이스크림 녹듯이, 천둥 녹듯이 뚫고 들어가서 그 청색 암반을 뚫으면 그 어마어마한 바위 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자수정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자수정이 벽에 흰색, 보라색 자수정이 박혀 있고, 그 밑에 엄청나게 맑은 물이 수정에 담겨 있는, 물 속에도 자수정이 빽빽히 촘촘히 자라고 있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그 물에다가 관을 꼽는 거거든요.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반복 들어야 돼요. 반복 봐야 되고. 그러면 물 속에서 에너지가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반 속에 진공된 상태 속에 있는 수동 속에 있는 물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풍부하면서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밖으로 새지 않기 때문에 이 관을 통해서 위에서 관이 들어오면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은 어떻게 엄청나게 강한 압력으로 위로 치솟게 되어 있어요. 그런 수행 공법인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천호흡은 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관을 통해서 내뿜고 관을 통해서 계속 관으로 바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상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들숨과 날숨으로 숨부르기를 한다. 그건 기본이니까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육각 자수등 관을 통하여 지하 안반 자수등 기운이 담긴 지하의 수기를 회음혈을 통해서 물과 함께 끌어올린다. 그죠? 날숨부터 먼저 시작하니까 그죠? 후 하면서 후 하니까 태어날 때 우리가 후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호흡의 모든 시작은 후 하면서 이제 호흡을 천천히 하고 후 다시 호흡을 천천히 하고 후 호흡의 시작은 후부터 하는 거예요. 날숨부터 하는 거거든요. 회음을 통과한 수기를 하단전에서 수의 기운을 하단전에서 3번에서 한 10바퀴 정도 이렇게 수의 기운을 돌리는 거라.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려야 되고 이렇게 돌려야 되고 양쪽에 각지게 돌려야 되고 단회 공법을 하게 되면 이게 돌아가요. 단회 공법 하기 때문에 3에서 10바퀴 정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천천히 손가락까지 끌어올린다. 에너지를 손가락까지 끌어올리고 손가락에 도달하면 이 수기를 다시 또 손가락에서 앞으로 돌리던 수평을 돌리던 좌우로 돌리던 손가락에서 수기를 다시 샥 돌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뿅 위로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로 뿅 올리는 그럼 100회를 지나 육각 수정을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주 공원까지 지구 밖에 이렇게 호수를 관을 내놨기 때문에 이 밖으로 물이 쫙 올라가면서 우리 고래가 물을 품듯이 숨을 품을 때 물이 튕겨 올라가듯이 이 수기가 밖으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밖으로 나가자마자 물이 확 기화돼 가지고 수증기처럼 사라져요. 전기처럼 쫙 사라지는 거예요. 회음에서 백희까지 청량한 기운이 느껴지도록 육각 수정관을 통하여 기혈을 운행한다. 예. 수정관을 통해서 물이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수정관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화된 수정관을 통하여 우주의 불 기운을 육각 수정관을 통해서 100km 끌어당긴다. 물이 올라가면서 뚜껑이 탁 열어지고 공간이 텅 비었으니까 그때 우주 공간 속에는 굉장한 압력으로 지구를 동그랗게 압력으로 완벽하게 맞춘 것처럼 우주에도 딱 정해진 압력이 바로 빵 열리니까 그걸로 기운이 샥 내려오는 거거든요. 바로 빈 공간이 생겼으니까 기운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불기둥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날숨으로 전환하여 정화된 수정을 통해 우주의 불기운을 육각 수정을 통해 100회를 끌어당긴다. 100회를 지나 손가락에서 역시 3회에서 10회 정도 기운을 회전시킨 후 하단전까지 서서히 내리면서 단전에서 또 3회에서 10회 정도 기운을 돌리고 회음물을 지나서 육각 수정관을 통해서 지하 깊은 자수정 안반수까지 기운을 내린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우주에서 끌어당긴 기에너지가 뜨거운 용암처럼 흘러내려 수기와 만나가 강한 충돌과 함께 전기로 기하여 음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기둥을 통해서 뜨거운 기운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뜨거운 기운이 내려와서 인당에서 손가락에서 돌다가 단전에 내려가서 다시 돌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물에 갑자기 뜨거운 샘물이 떨어지면 엄청난 기하 현상이 생기겠죠. 물이 순식간에 끓습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쇠 덩이를 물에 꽂아 넣으면 엄청나게 기하가 생기듯이 이렇게 불기둥이 쫙 내려가고 물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기하가 생긴다. 엄청난 충돌과 함께 그 기하된 에너지, 즉 물이 끓으면서 전기를 분할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자꾸 뜨거운 불기둥이 물에 딱 들어가면 이 물이 확 순간 증발되면서 물이 싹 없어지면서 전기로 화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쑥 올라와요, 이게. 그걸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양의 기운과 차가운 물의 기운이 순식간에 만나다 보니까 음양이 활성화되면서 음양탕이 되듯이 음양의 기운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면 역시 또 단전에서 그것을 교차시키고 위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뜨거운 기운과 함께 융화되어서 올라오면서 단전에서 돌고 다시 손과체 올라서 돌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게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그 언염을 가지고 호흡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불의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내려올 때 손과체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면 손과선은 이렇게 살알처럼 소나무 씨앗처럼 약간 이렇게 송편처럼 반달이 되어 있어요. 송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불의 기운 내려오면 이것이 우리가 바라개비처럼 팽 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기운이 내려오기 때문에 불의 기운이 내려오기 때문에 바라개비처럼 팽팽팽팽 돈다. 엄청 빨리 천천히 이걸 여러분 의식에 따라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불기운이 내려오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이 손과체가 팽 도는데 점점 달궈지만 처음에는 붉은색으로 쇠를 용광로에 넣어서 달구게 되면 처음에 빨갛게 됩니다. 그 점점 더 달구게 되면 약간 노란색으로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붉게 나중에 황금색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계속 짧은 시간에 하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과선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냥 손과체 하는 거와 그것과 에너지를 땡겨서 이게 쫙 회전하면서 그리고 샘물이 손과체를 지나가면서 이것이 붉게 나중에 황금색처럼 노랗게 바뀐다는 의식 가지고 기운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선에서 회전할 때는 1초, 2초, 3초, 4초, 5초, 호흡 길이만큼 내려가서 단전에서 또 어떻게 뜨거운 불기운이 단해공포 하듯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슝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불기운이 쭉 내려가서 다시 물과 만나면 기하돼서 차가운 기운이 샥 올라온다는 생각 가지고 차가운 기운이 빨갛게 충전되고 달구어진 단전의 기운을 물러서 파랗게 착 식히는 거예요. 이게 당금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쇠를 달궈놨다가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쇠가 물렁물렁해요. 근데 달근 쇠를 물에 탁 집어넣고 기름에 넣으면 당근에다가 엄청 강철로 바뀌어요. 그것처럼 빨갛게 되어 있는 단전의 의식을 수기를 당겨서 다시 파랗게 만들어요. 파랗게 하나, 둘, 셋, 넷 파랗게 되고 착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면 손과체가 아직까지 벌겋게 되어 있어. 손과체가 이 손과체가 다시 파랗게 하면서 파랗게 돌다가 쫙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기하 다시 붉은 기운이 내려오면 파랗게 되어 있는 손과체에 다시 뜨거운 용암이 쫙 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서서히 붉게 하면서 붉게 나중에 노랗게 됐을 때 슝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 단전에 지금 계속 파란 기운이 돌고 있는데 그게 다시 기운이 샥 내려가면 다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하면서 단전이 점점 붉게 단해공법 돌아가면서 붉게 되면서 다시 쭉 내려가서 다시 기하돼서 다시 수기가 쫙 올라와서 다시 붉은 단전을 또 씻으면서 샥 올라와서 인당의 손과체를 다시 샥 하면서 쫙 올라가요. 그 공법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호흡법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한 책이 없더라고요. 뭐냐? 제가 이제 물론 이건 제 마음대로 그냥 연습해서 독창적으로 연습해서 만들어낸 거지만 누군가가 모든 공법은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한프로는 이게 무엇으로 증명하냐? 이 검증된 것인가? 모든 것은 지구상에 검증된 건 누가 검증하냐? 사람이 검증하는 거예요. 누가 논문 자격을 주냐?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논문에 뭐 이런 자격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을 그냥 호흡해라가 아니고 호흡하면 알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제가 호흡하다 일어난 현상이었거든요. 그게 이 손가락이 확 붉어지면서 노랗게 황급을 변하면서 어떻게 인당이 열리면서 쫙 벽이 뚫어지거든요. 그걸 계속 하다가 이게 호흡이 인식이 되었다. 내려와가지고 빨갛게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파랗게 빨갛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파랗게 빨갛게 내려가서 파랗게 빨갛게 이게 인지가 되거든요. 연습하다 보면 트레이닝 하다 보면 그리고 그게 되면 그때는 올라왔을 때 인당으로 앞으로 한 꽃갱이 좀 한다. 앞으로 지나가는 과정에 앞으로 전방으로 꽃게질 한 번씩만 하고 간다. 똥깡깡깡 벽을 뚫듯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다. 그리고 호흡하고 손가체 활성화시키면서 어떻게 전방으로 인당 쪽으로 암벽을 뚫는다는 생각으로 꽃갱이질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호흡을 올려보낸다. 그러면 잔상이 또들었던 잔상이 남아있다. 깡깡깡깡 하는 게 그냥 딱 내려온다. 다시 돌리고 내려갈 때 또 두드린다. 내려가는 순간 여기서 머물 때 또 두드린다. 계속 꽃갱이 한다. 다시 내려간다. 다 내려서 다시 올라온다. 올라오면 다시 또 두드린다. 다시 올라간다.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하면 엄청나게 두터운 절벽, 암벽이 서서히 무너진다, 뚫힌다 느낌 들어요. 의식이 성성할수록 그게 빨리 뚫혀요. 깡 했는데 그때는 꽃갱이가 땡팅이라고 불꽃 탁 튀는데 이게 성성하고 공력이 올라가면 깡 하면 구덩이가 이렇게 확 바위가 술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또 깡 하면 또 확 쏟아져 내려요. 그러면서 계속 호흡 의식이 지나가면서 앞으로 계속 기운을 계속 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계속 꽃갱이질 하는 거예요. 의식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꽃갱이하고 계속 호흡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인당이 쪼여오기 시작해요. 인당이 쫙 나서러가지고 우리가 와인 딸 때 코르코 떨듯이 쫙 이런 쪼이 느낌 들어요. 여기서 쫙 밖에서 쪼이 느낌 들고 안에서는 의식으로 계속 꽃갱이질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쪼여 이렇게 탁탁탁탁 쪼여요. 인당을. 그러면서 안에서 계속 꽃갱이질 하고 그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각하면 이 뜨거운 기운이 내려와서 펄펄 끓는 용암이 내렸는데 이 용암이 그 동굴로 스르르 이동해요. 이동했다가 벽에 한번 절석 때리고 내려와 이렇게 파도 치듯이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파도가 바위를 때리기 때문에 파도가 그 맞은 바위가 깎이고 문양되듯이 내려오면서 불기운 내려오면서 구덩이 뚫렸으니까 거기에 의식을 보내면 용암을 보내면 그게 벽에 한번 촥 받치 딱 다시 돌아가서 쭉 내려가요. 다시 수기를 끌어올려서 다시 여기서 터널로 보내면 이 수기가 가서 한번 절석 치고 올라서 샥 올라가요. 점점 의식을 앞으로 보내면 용암의 기운, 수의 기운, 용암수 계속 파도치 들어와요. 그래 해보면 점점 이 터널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뭔가 뜨거운 물이 한 방울 뚝 한 느낌 들어요. 어느 날 뭔가 뚝 콧물 흐르듯이 땀 흐르듯이 뚝 한 느낌이 많지만 없는데 뭔가 뚝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게 뚝
그래서 다시 깊이 호흡하다 보면 구멍이 바늘 것처럼 뽕 뚫려서 찌 이렇게 금이 녹아서 흐르듯이 쭉 인맥을 따라서 기가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인맥 따라서. 그래서 또 계속 호흡하다 보면 구멍이 점점 커지다가 때가 되면 이게 그냥 빵 하면 열리면서 앞으로 뜨거운 불이 쫙 펼쳐져 나가요. 이게 쫙 나가면서 쭉 꺼져요. 여기서 내려왔던 에너지가 손과체에서 앞으로 그냥 쫙 다 뻗고 기만 쭉 내려가요. 기만. 다시 수기를 쭉 당기 올려보면 물이 쫙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손과체가 널리 문이 단단해서요. 블록과 확 열고 물록과 확 시켜서 바로 얼음 땡 제가 이게 물이지 않는 탄탄 관이 딱 열리거든요. 관이 탄탄 열려요. 공부하다가 오늘 눈이 펀히 열렸네 하고 그냥 감있기 때문에 스르르 다치면 쇠를 달갔다 공기 속에 식힌 것처럼 쇠가 여물지 못해요. 허물허물해요. 쇠가 물렁물렁해야 돼요. 그러나 수기로 땡 하고 굳혀보면 강칠되듯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인당이 활성화되는 게 오래가요. 그냥 나는 그냥 봤다 그대 모르겠다 이래 되거든. 대부분 이걸 당금질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칼을 새파리 잘 가고 멋지게 해도 그냥 두드려 갈아도 다시 당금질해서 담그지 않으면 칼은 그냥 몇 번 안 쓸면 묻어져요. 그냥 연틀이 돼가. 그걸 기름에 정확하게 탁 넣었다 탁 던지려고 하면 예리한 칼날이 그냥 일반 철을 썰어도 막 썰려요. 이게 단단하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칼들은 일반 무른 철사 썰면 썰어서 이렇게 그것처럼 손가락을 땡 활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핵심이다. 수없이 후학들이 지나갔지만 이걸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처음 듣는 거예요. 잘 인지해야 돼요. 그것처럼 당금질을 할 때 마지막 열기와 수기를 동시에 땡 해야 이게 오래 열려있고 큰 활성화되어 있고 점점 이 커져요. 송화체가 활성화되고 3의 눈이 활성화 탁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느낄 수 있고 기운이 들어오면 에너지를 바로 송화체 인식해서 승승하게 인식해서 세상을 확 보는 눈이 개안이 되는 거예요. 개안이 눈이 칙칙칙 열려요. 관전 호흡이 그만큼 이제 이게 실질적이고 효과가 중요한데 여기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흡부터 먼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중간에 하다 아유 허리 아픈데 고맙고 이게 없는 건기가 충족해야 돼요. 이게 새벽에 오기 시작하면 내일은 출근해야 되는 뭐 밥 해야 되는데 발길이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되고 출근에 대한 시간이 사라져야 돼요. 일 시작할 때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루 무당 결근한다 해서 회사가 뭐 물 닿지 않고 자르지 않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확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집중한 만큼의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 기초가 충분히 돼 있어야 그때 허리가 아프다, 의심스럽다, 진짜가 하는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 기초를 늘 성취할 때면 그런 현상이 또 온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순식간에 아르마리가 들어와요. 백혈통에서 정보 들어오고 눈에 모든 책자가 이렇게 막 펼쳐져요. 사람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다른데 시간 좀 지나면 여러분 호흡해보거나 명상해보면 들어오는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발을 밟을 때마다 들어오고 호흡할 때마다 들어오고 팔짓할 때마다 들어오고 밥 먹을 때마다 다 의식이 들어와요. 싹싹싹 바뀌면서 깨치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필요 없는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으라 용서해라 인내해라가 아니고 활성화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시근이 들고 나가 들면 뭐 하나도 딱지 그렇죠 구슬 이런 장난감들이 귀하지 않고 뭐 이제 재활용하거나 뭐 나눔하거나 버리거나 아무렇지도 않고 주는데 지금 딱지를 엄청 좋아하고 장난감 좋아하는 애들 거 빼들어가지고 남주작하면 절대 안 줘요. 여러분들 의식이 어린아이처럼 집착과 탁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입에 먹던 사탕 고만 먹어라 당뇨 걸린다 어린아이들 절대 안 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껏 어디대로 사탕을 뺄 수 있냐 내가 아끼던 장난감 친구한테 줄 수 있냐 주어라 비워라 말은 듣지만 안 된다는 거죠.
이 달콤한 사탕을 왜 버려? 당뇨가 도대체 뭔데? 그 어떤 병인데? 하고 계속 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활성화되면 그냥 어른 되는 거예요. 시근이 드는 거예요. 시근이. 쉽게 말하면 어른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해지고 좀 더 침착해지고 좀 더 관대한 좀 더 성성한 기운을 내서 공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 마음먹은 대로 아쉽지만 아직 그래도 아쉽지만 준다. 아쉽지만 준다. 아까운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 아깝구나 이게 돼요. 이게 쫑 해서 전지전능이 된다 하는 것은 사기고 그냥 그거는 광고예요. 땡겨내서 전지전능 안 되고 그걸 이제 다듬고 숙달시키고 인지하고 반복함으로써 저게 아까웠는데 친구 돈 빌려주는 거 받아야 되는데가 아니 내가 빌려주었구나.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었구나. 물론 이게 이제 억측일 수 있지만 그걸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저게 저래서 또 나의 무지로서 나의 욕심으로 인한 현상이구나. 나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일어난구나.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참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책망해봐라 이게 아닌 명상해라 이게 아닌 호흡으로서 공력이 정확하게 딱 열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속도와 버티는 힘, 참는 힘, 베푸는 힘, 이해하는 힘들이 짱짱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까이 거 뭐 아니네. 그래 자존심 상한다, 쪽팔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쪽팔린 게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괜찮구나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버리는 것이 아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원망스럽고 걸림이 생기지만 다시 호흡해보면 그 호흡의 맛이 달라요. 숨결의 맛이 달라요. 너무 달콤해. 이 정보를 왜 진작에 안 했던가?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는가? 니도 했으면 좋겠고 니도 했으면 좋겠고 나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달콤함에 물들게 돼요. 이 호흡의 중요성, 수련의 중요성, 공부의 중요성, 그리고 도통이라 하는 뭔가 이것이 사치스러운 단어가 아닌 이게 평범 속에 있는 일상인데 이 평범이 바로 도통이구나. 이 평범을 모르고 밑에 살기 때문에 힘들구나. 올라온 것은 성화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 왔다는 것이거든. 제자리. 이 제자리만 와도 세상이 달려 보이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수승하게 되면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통이라 하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제자리로. 비정상적인 곳에서 정상적인 영성을 가진 레벨로 올라왔다. 여기서 공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의식하고 어울리면서 도움받고 도움 주고 베풀고 도움받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러워지면서 내가 세상에 왔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그게 이런 처음에 호흡부터 공명, 행복 이런 것이 지속됐을 때 단단해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관천호흡을 해봄으로써 바로 여러분은 단전에 기가 돌고 송화체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이것은 지금 10주차 수업이니까 이 수업을 알아듣고 인지하였고 정보를 저장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 목표 여기서 서울에 있는 분들은 땅끝 마을, 울산 사람은 저 강원도 3차 목표를 딱 찍어놓고 지금부터 내비를 딱 찍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10주의 수업을 가지고 내비를 딱 찍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속도는 스포츠카를 타든지 자전거를 타러 가든지 도보로 걸어가든지 남은 차에 얹혀 가든지 KT를 타고 가든지 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방편대로 가면 돼요. 방편대로 가면 되고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10주는 수업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관천호흡이 가능해진다. 관천호흡이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송화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때 되면 송과액이 분비가 되어서 몸도 건강해지고 얼굴에는 항상 웃음과 광택이 나고 후광이 성성하다. 우리 지금 상호쌤은
그 전등 앞에 있으니까 머리 뒤에 후광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아닙니다. 제 우광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상호성 후광이 확 화면 전체 다 찼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성의 나이가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다. 영성의 나이가 성성하고 성공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성의 나이가 지금 상호선생님처럼 이렇게 호강이 크면 엄청난 우리 탁구공보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만 크니까 섬성한 신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주게 되고, 만약에 다시 몸을 받아서 이렇게 온다 하면 훌륭한 스승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복음과 진리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자리에 가거든요. 그것을 이 공부를 함으로써 이렇게 다음에 왔을 때는, 내일에 왔을 때는 나의 능력을 세상에 펼친다. 많이. 그리고 내가 또 건강한 몸으로 좋은 이웃 속에 꽃밭에 태어난다. 꽃밭에서 자리한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 신선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라는 것이거든요. 관천호흡은 제가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관철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법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결론은 호흡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거든요. 호흡의 중요성,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건강, 또 몸에 있는 기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빗장을 통해서 동시에 다다닥 다 여는 거예요. 빗장을 통해서 기문을 활성시키고, 호흡을 통해서 단전과 중앙과 인당, 백회를 활성화시키고 12주층과 경락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오랫동안 앉아서 수업해도 수련해도 지치지 않고 반듯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의식을 송화체를 집중하게 되면 송화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일부는 사실은 뇌가 초능력을 쓸 수 있는 초능력화되는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컴퓨터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뇌가. 그래서 순간적 인지하는 것들도 전부 뇌가 활성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되고 또 기의 안테나가 커질수록 공간 속에 있는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독단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독단적인 공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다 공간 속에 있는 퍼즐을 집어 맞춰서 말을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공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창안한, 여러분들이 독특하게 개발한 그런 공법으로 후학을 지도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공부를 정확하게 되면. 관천호흡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관천호흡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30cm가 넘는 종이관, 지관이거든요. 지관, 파이프 동가리를 가지고 머리에다 세워야 돼, 이렇게. 그래서 탁 앉아가지고 호흡을 이 자세에 탁 앉아가지고 탁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 관을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종이 지관이든지 파이프 동가리든지 이걸 딱 세우면 머리에 묵직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관에 집중하게 돼요. 저희들 수업할 때는 그 위에다 전부 다 찻잔 속에 차를 부어서 머리 다 얹었거든요. 전부 다 차를 다 부어가지고 촥 얹었거든요. 그래서 다 호흡했거든요. 그래 쭉 앉아보면 꼭 기술 때마다 한 분씩은 그걸 떨어뜨려요. 한 분씩만 꼭 할 때마다 꼭 찻잔 하나씩 깨 먹어요. 그래서 찻잔을 탁 올려놓고 다 호흡하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호흡을 연습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졸지 않고 1시간 하겠구나, 2시간 하겠구나. 그것을 거울 앞에 앉았어. 도반님이랑 같이 둘 중에 누가 먼저 떨어뜨리나 한번 보자. 이래가 눈 뜨고 여기 딱 계속 호흡하면 나중에 이걸 딱 드러내도 관이 딱 써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궁무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수업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수련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계속 관을 얹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종일 있어보면 이게 딱 습관되면 나중에 탁 관이 쓴다는 느낌 들어요. 그 뒤부터 의식을 딱 집중하면 관이 쫙 써져요.
그래서 지구로 뻥 뚫고 뚜껑을 탁 닫아놨다가 호흡 시작할 때 열면 기운이 쫙 수업 끝나면 뚜껑 탁 닫고 수업 끝 닫고 따르르 접어서 탁탁탁탁 납작하게 해가지고 여기 탁 놔둬놓고 다음날 또 하다가 시작하면 탁 올리고 쫙 뚜껑에 딱 닫아놨다고 시작하면 짠 열고 호흡이 샥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샥 올라오고 샥 내려가고 끝나면 또르르 접어서 탁 밑에 것도 쪼르르 접어서 탁탁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회음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기가 막 올라와요. 회음이 막 지글지글 하면서 동맥을 타고 막 타고 인맥과 동맥의 물이 막 쏴 하면서 이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게 쫙 머리털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또 확 내려오면 소름이 쫙 돋으면서 밑에 쫙 내려오고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수기를 확 회음 땡기면 온몸이 시원해요.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기와 다시 또 수기를 쫙 당겨서 용처 이러면 또 시원 그 수기 올라오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 된다.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있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수승하강이 되고 그다음에 기맥이 활성화되어서 몸에 있는 수분이 늘 수의 기운이 충족되다 보니까 잘 늘지도 않고 항상 탱글탱글하게 건강하게 아름다움을 웅장함을 다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본인의 의식, 이게 의식인데 의식 훈련, 이게 뇌가 활성화됨으로써 취미도 오지 않아요. 상상과 업데이트를 계속 하기 때문에 취미도 오지 않고 뇌가 활성화되고 또 기가 지나가면서 막 기후가 다 떨어지니까 노화도 예방돼요. 이거 수많은 이게 조사들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 일단 책에 보니까 자기 스승님을 모셨는데 스승님 나이가 320살 됐더라면서. 그런데 젊은 청년 속에 섞여서 못 찬다면서. 그래서 자기 스승을 모셔 자기는 팍 늙었는데 스승님은 젊은 청년하고도 막 섞기가 땡기고 사람도 섞기 땡기고 찾지 못하겠다. 나이가 320살 넘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스승님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 책이 있어요. 누가 썼더라고요. 그것처럼 공부를 한 분들의 조사들을 여러분들 기회대가 나중에 착 만나보면 조사분들이 쭈글쭈글쭈글하는 할매가 아닌 탱탱한 사람들이에요. 탱탱한 사람들. 수염만 그냥 길고 머리만 희고 머리만 묶거나 백발해서 보이지 얼굴은 탱탱해요. 탱탱하고 여자들도 많아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별은 네. 만나보면 여성분들은 여성 선배들 더 많이 만나요.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 이렇게 수염은 길었는데 얼굴은 주름 없는데 살은 빠졌지만 그냥 매끈해요. 그냥 대추 색깔처럼 매끈하게 이렇게 탁 수염은 탁 길하고 있지. 뭐 우리가 보는 할배처럼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 들었다는 아는데 매끈해요. 그냥 수염은 탁 길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그래 백발 성성한 분도 있고 안 성성한 분도 있거든요. 그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나면 꼭 영상이나 댓글이나 밴드에 올리면 돼요. 네, 만나보았다 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것처럼 관전호흡의 이제 핵심은 관을 어떻게 세웠냐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또 하나 더 이제 핵심적인 정보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물건을 사게 되면 학교에 갔을 때 체육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운동기구 같은 거 공동을 쓸 때 여러분들 이름을 적잖아요. 체육복 같은 거 우리가 뭐 운동기구가 훌라프가 같은 줄넘기 가져오면 이름을 다 적잖아요. 이름을. 그래야 습관화될 때 하다못해 고무신이 똑같은 고무신 벗어나면 고무신이 자기냐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무신에다 이름을 쓰거나 문양을 넣듯이 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육각관 이 육각관에다가 이름을 써야 돼요. 이름을 적고 안 적고 차이가 또 나요. 자,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밖으로 안에 똑같은 고무신이 있으면 내가 어디 벗어나면 괜찮은데 신발 관리하는 사람은 신발을 쪼롬이 다 신발장에 넣어놔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신발을 뺄락 하면 어떻습니까? 그 내가 닳았는 거, 때 묻었는 거, 나의 신발 특징을 확 찾아봐야 되잖아요.
누구 쓸 거다 그랬는데 너무 새 거니까 내 거 아닌데도 이게 내 건가? 이게 내가 지금 갖다 되는가? 하는 그런 유혹이 와요. 나와 문수 같네. 이건 아이가 안에 있는 상표도 붙어 있네. 이거 친구 갈까? 그렇지만 친구 거니까 넣어놓고 많이 달건 내 걸 다시 찾게 돼요. 이렇게 더듬거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내가 육각 기둥에다가 내 이름을 쫙 다 쓰는 거예요. 육면체에다가 김민아 선생님은 어떻게 이름을 쓰고 싶어요? 저는 그냥 김민하요. 그렇게. 하윤 선생님은 어떻게 쓰고 싶어요? 저도 이름 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유주 또 그 뒤로 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상호 선생님은 어떻게 이름 쓰고 싶어요?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도 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질문에서 다 이제 벗어나서 이제 답을 하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의 의식 생각이 뇌가 활성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창의, 창조, 인지가 안 따로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이름을 써라할 때 이름 어떻게? 육면체에다가 지구 꼭대기부터 내 머리까지 빽빽하게 다 적어야 돼요. 그게 이름 듣는 거예요. 이쪽 면에다가 지구 끝에서부터 내 이마까지 빽빽 6개의 면에다가 내 이름을 쫙쫙 다 적는 거에 내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폼 있게 다른 말 다른 건 조사 필요 없다 군더더기는 오로지 내 이름만 그게 집중도거든요. 이름을 쓰락하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벌써 육면체에 나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져 있다는 의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답을 딱 가르쳐주지요. 김변호쌤 어떻게 글을 빽빽하게 적고 싶은가요? 투명한 간에 검정색이 거의 다 칠해질 정도로 빽빽하게요. 하유주 선생님은요? 글씨를 작게 적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상훈 선생님은요? 어떻게? 우리가 부적을 붙입니까? 딱 붙여가지고 글을 생각했다면 또 부득 이야기를 하거나. 그 동문서답하면 안 되고 질문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질문에 대한 고민해야 되고 질문에서 의식을 열어야 돼요. 과연 사부께서 무슨 답을 지금 묻고 있는가? 색입니까? 그나마 조금 반발짝 앞서갔네. 자, 이름을 빽빽하게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 상상하게 처음부터 그 이름 다 적었지요? 그러면 이름을 무엇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채로, 음각, 양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러분이 그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장, 명필 색이라 하면 그냥 종이를 붙여서 적습니까? 자기를 할 것인가, 음각할 것인가, 양각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아크릴 할 것인가. 그게 구체화돼야 된다. 숨만 동화 통한다가 아닌 도를 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지. 그냥 되느니라 장사예요. 자, 이름을 새기라 하면 빽빽하게 새겨진 게 이미 여러분들 의식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것을 내가 무엇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진화해야 돼요. 그럼 나는 저기다가 검을 가지고 이름을 빽빽하게 쓸 것이다. 큼직큼직하게 하유주 검으로 쫙 쓰고 관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웅장하고 웅대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양각으로 탁 파가지고 검으로 딱 색이 양각에 검을 색이 탁탁탁 하유주라고 양각을 색이 다 박아나면 그 관이 엄청나겠죠? 거기에 핵심 비법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법이 뭐냐?
거기다 바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